여러분 안녕하세요, 준우입니다. 오늘은 창녀 버튜버가 직접 밝힌 창녀가 돈을 많이 받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이 버튜버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짧게 설명을 하자면, 이 버튜버가 창녀 버튜버예요. 시도우 나나라는 이름이고, 자기소개를 보면 자칭 오타쿠에게 다정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온 파란만장 계열의 갸루다,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해요. 그리고 얘가 이혼여고, 남자친구랑 현재 동거 중에 있고, 개랑 고양이를 합쳐가지고 5마리를 기른다고 합니다. 야, 굉장히 전형적인 이미지가 그려지죠. 그쵸? 야, 고양이 5마리나 키운다잖아, 개 고양이를. 그쵸? 과거에 이제 캬바쿠라랑 소프 근무 경험이 있다고 해요. 이 캬바쿠라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 캬바쿠라는 몸을 파는 건 아니고 이제 술집에서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술 따라주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대화도 좀 나눠주고. 그쵸? 그리고 소프는 여러분이 아시는 그 몸 파는 그 가게를 말합니다. 일단 거기에 근무 경험이 있다, 요렇게 말해요. 그리고 뭐 조울증, ADHD, 그리고 뭐 알코올 중독일 정도로 술을 존나게 마신다고 합니다. 왜냐? 뭐 캬바쿠라나 소프에서도 근무한 적이 있으니까. 그쵸? 여기서 근무하면 옆에서 술도 따라주면서 같이 한두 잔씩 마셔주고 이래야 합니다. 그쵸? 그리고 놀라운 거는 이 모든 게 전부 공식 자기소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방송에서 한두 번 말했던 거를 정리해준 게 아니라 자신을 소개하는 공식 소개 문구에 이게 다 들어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얘는 요거를 그냥 당당하게 밝힌 거예요. 나 이런 애다. 나 이혼여고. 지금은 남자친구랑 동거 중이고. 옛날에 몸도 팔았고 다 까고 방송을 하고 있다, 이거죠. 자, 얼굴도 깠어요. 얘는 인생이, 세상이 무서울 게 없어. 몸도 팔았는데, 밑바닥까지 갔다 왔는데, 뭐가 문제냐? 더 이상 숨길 것도 없고, 더 이상 떨어질 명예도 없다, 이거예요. 야, 게다가 여기에 문신까지 있는 거 보면, 우리가 극혐하는 전형적인 그런 이제 여자 스타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오타쿠들이 제일 싫어하는 여자 스타일이잖아. 그쵸? 아니, 나만 싫어해? 어쨌든 오타쿠들은 요런 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다. 그쵸? 그리고 이제 모델링도 창녀친 하잖아. 그쵸? 본인도 마찬가지고 모델링도 마찬가지고 별로 근데 숨기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부터 숨기고 활동을 했으면 들켰을 때 후폭풍이 심해. 그런데 얘는 처음부터 전부 다 오픈하고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왜냐? 사람을 속이는 행위가 문제인 거지. 과거에 내가 몸 팔았다고 해가지고 버티면 하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 그쵸? 그런데 이런 애들이 대부분 그 사실을 숨기고 순수한 척, 처녀인 척 하면서 활동하다가 과거가 들통나가지고 나락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 누나는 나 처음부터 당당하게 내가 싫으면 내 방송 보지 마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논란이 될 만한 자신의 과거를 처음부터 오픈하고 방송을 한 거다, 이거죠. 이 정도면 이쁜 편이에요. 이 정도면 솔직하게 말하면. 왜냐? 여러분 거울을 쳐보고 오세요. 여러분 거울 쳐보면 이 여자도 이 정도면 이쁜 게 맞구나 라고 납득이 갈 것이다, 이거죠. 자, 그래가지고 왜 이런 얼굴을 깠냐? 얼굴 깐 거에 대한 해명도 웃겨요. 왜 버튜버인데, 아낼 사람은 없는 게 버튜버인데 너는 왜 버튜버면서 갑자기 요리 방송도 하고 그랬냐 이러니까, 그 의문에 내가 대답해 주겠다. 너네들, 나는 버튜버 세계에 사는 버튜버인데 현실 세계에서 요리 방송도 하고 그러는 거 의문으로 생각하지 않았냐? 그 사실이 너무 신경 쓰여가지고 밤에 잠도 설치고 막 고민에 빠졌지 않냐? 내가 그 여러분들의 고민, 그걸 내가 해결해 주겠다. 이거는 내가 의뢰해서 만든 나나의 클론 버전 0.7이다. 현실 세계에서는 내가 이 클론으로서 활동을 한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누나가 굉장히 말빨도 있어, 재미도 있어요. 왜냐면
이봐, 캬바쿠라에서 활동을 하려면 토크력이 있어야 돼. 왜냐면 옆에서 술 따라주면서 이 아저씨들 이야기도 들어주고, 아이고 너무 재밌다, 요렇고 저렇고, 그런 식으로 사교성도 좋아야지 에이스도 되고 돈도 많이 번단 말이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방송인의 적합한 능력을 갖고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리얼 세계에서 리얼 활동을 하기 위해 가지고 내가 이 클론을 만들었다. 오른쪽 이게 본체고 왼쪽 게 클론이다. 누구한테 뭐 만들었냐면 그 뭐 유명한 뭐 과학기술센터 거기 가가지고 돈 내고 만들었다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설정을 제대로 잡고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놓고 다 까고 얼굴도 까고 하는데 누가 욕을 할 거냐. 그쵸? 뭐 캬바쿠라 소프 다 합법입니다. 일본에서는 합법적으로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꿀릴 거 없다 이거죠. 그리고 이 누나의 버튜버 활동은 수요는 확실하게 있어요. 왜냐면 실제 오타쿠들한테 있어가지고는 소프라든지 캬바쿠라라든지 그런 거 전부 다 미지의 세계거든. 왜냐면 오타쿠들은 현실의 여자들이랑 대화하는 게 불편해요. 왜? 현실의 여자들은 딱 봐도 나만 보면 속으로는 나를 안 좋게 생각하겠지? 라고 생각하거든. 그리고 그 예상이 실제로 한 99.9%는 맞는 편이고요. 그쵸? 그 다음에 뭐 오타쿠들이 이 여자애가 왜 나한테 친절하게 해주지? 나를 좋아하나? 라는 그런 예상은 99.9% 틀린 경우가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 여자를 자연스럽게 멀리하게 돼요. 오타쿠들이 뭐 이제 관계를 갖게 되는 현실 여자라고 하면 엄마, 그 외에 뭐 메이드 카페 직원, 그 다음에 저기 코믹월드에 오는 코스프레 하는 여자들, 요 정도? 그렇죠? 왜냐면 이런 애들은 말을 걸면 최소한 친절하게는 말해주거든. 그쵸? 어쨌든 그런데 오타쿠들이 전혀 모르는 현실의 일반 여자들이라 해도 되나? 업소년대. 어쨌든 그런 여자들, 갸루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남자랑 성관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지, 그리고 실제 몸 파는 가게에 서 일하는 여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무슨 생각으로 거기서 일하는지, 그리고 그 가게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돈은 얼마나 버는지 궁금하잖아 솔직하게.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 그런데 얘가 이거에 대해서 알려주니까 궁금한데 한번은 들어보자, 요런 이야기가 된다 이거죠. 게다가 이 누나가 호빠 가서도 방송을 해요. 야, 이 누나는 버튜버인데 당당하게 호빠 가서 방송하는데 우리 마츠리는 왜 호빠 가서 방송을 못하게 한단 말이야. 그쵸? 우리 마츠리도 이제 캠 켜고 호빠 가서 방송하면 이거는 진짜 인류되지 않겠냐. 호로라이브가 못하게 하면 노조미로서 호빠 가는 거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이제 캬바쿠라 거울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자면, 캬바쿠라에서 근무하는 여성 근로자를 캬바쿠라 거리라고 해요. 술집 테이블에서 술 마시는 거 옆에서 거들어주는 겁니다. 호응도 해주고 술도 따라주고, 아 오빠 왜 이제야 왔어, 너무 오랜만이다, 오빠 오늘 양주 좋은 거 들어왔는데 오늘 양주 한 병 깎까? 나도 한 잔만 줘 오빠. 요런 거 하는 누나들이다 이거죠. 그리고 자기가 접대하는 테이블에 매출의 일정 부분을 인센티브로 받아요. 그러니까 비싼 양주를 팔면 팔수록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거야. 그쵸? 몸 파는 거 아니에요. 옆에서 호응만 해주는 거야. 그런데 이제 조금 질이 나쁜 손님이 여기 저통 좀 쭈물쭈물 거린다든지 허벅지에 손을 댄다든지 우리 이거 너 일 끝나면 나가서 우리 따로 어쩌고 저쩌고 하자, 요런 거 한다든지 뭐 그거는 어쩔 수 없잖아. 뭐 그런 손님들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애프터는 허가를 하는 가게도 있고 허가를 안 하는 가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애프터 같은 경우에는 자유로워. 왜냐하면 자신의 손님을, 자신의 단골을 관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연락처 교환하고. 그러니까 이 업소녀들은 핸드폰이 기본적으로 2개예요.
업무용이 따로 있고 개인용이 따로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업무용을 손님들한테 가르쳐주고 이제 오빠 우리 가게 왜 요즘 안 와? 오늘 나 8시부터 출근인데 오늘 나 10시부터 출근인데 이러면 오빠 10시에 와줄 수 있어? 이럴 거죠. 그 외에도 뭐 동반 출근이라든지 손님을 데리고 가게에 출근한다든지 요런 것도 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또 돈도 더 주고 동반 출근하면 인센티브 받고 그리고 이제 한 달 동안 동반 출근을 가장 많이 한 이제 직원을 표창하거나 보너스를 주거나 요런 것도 있다 이거죠. 저 용과 같이 보면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죠. 왜냐면 야쿠자들이 요런 장사들을 많이 하니까. 그리고 가게의 딜을 봐주는 야쿠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난동 부리는 놈들이 나타나면 이제 사장이 전화하는 거야 야쿠자한테. 그럼 야쿠자가 와가지고 그런 애들 처리해주고 그리고 가게에서 보호비를 걷어가는 형태다 이거죠. 자, 그리고 오타쿠 업계에서도 요런 식의 직업은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남편을 잃은 여성이 솔직히 배운 게 없잖아. 할 줄 아는 일이 없잖아. 저기 마트 가가지고 이제 일한다거나 그거 외에는 요런 식으로 이제 너무 빨리 남편을 잃은 경우 아직 30 초반이야. 그러면 얼굴이 이뻐, 몸매도 좋아. 그러면 이제 그런 여자들이 이런 식으로 캬바쿠라에서 이 일을 한다 이거죠. 라노벨 원작인 토라도라의 이제 남자 주인공의 엄마도 이제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아들을 혼자서 키우기 위해 가지고 캬바쿠라에서 이 일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놓고 우리 부모님 캬바쿠라에서 일합니다 라고 말은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몸 파는 건 아니라서 뭐 일할 수는 있다 요런 인식은 있어요. 물론 좋은 직업은 아닙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직업도 아니고요. 초등학교에 애의 엄마가 이런 직업이다. 그러면 그 초등학생은 일본에서 왕따 당해요. 그 정도 수준이다. 뭐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초중고 전부 다 왕따 당하는 부모님 직종 중에 하나다 이거죠. 뭐 호로라이브는 이런 직업뿐만 아니라 뭐냐 부모님 직업이 청소부라도 비하하는 그런 회사니까 어쨌든 이 직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직업은 아니에요. 외모에 자신이 있어야지 가능한 직업이고 외모가 별로 안 이쁘면 회사 가게에서 뽑아주지 않습니다. 어쨌든 요 직업은 얼굴로 먹고 사는 직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수익이라서 이제 편부모 가정이라도 자식을 키울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 수익은 나온다 이거죠. 자, 뭐 흥을 돋구는 역할이에요. 아까 말했죠. 오빠 오늘은 좋은 날이니까 양주 한 병 까자. 오빠 출세했다며 오빠 진급했다며 그러면 양주 한 번 까야지 이런 날 내가 잘해줄게. 오늘 뭐 발렌타인 몇 년산 들어왔는데 그러면서 그 뭐 노래방 보도 같은 역할도 하면서 이제 가게의 매출을 견인하는 역할을 한다 이거죠. 그쵸. 이 캐릭터가 토라도라의 남자 주인공 엄마라니까. 자, 그래가 이제 본론으로 돌아갑시다. 캬바걸이 왜 돈을 많이 받는지 아는가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몸을 파니까 돈을 많이 받는 줄 아는 놈들이 있는데 아니다. 물론 캬바걸 중에서는 몸 파는 사람 있다. 참고로 나는 거의 한 적이 없다 이러면서 거의라고 덧붙여요. 그러니까 지도 캬바걸 하면서 이제 애프터로 몸 판 적 있다는 거야. 당구를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그쵸. 지도 웃긴지 호톤도 거의 없다 거의 크크크 이러죠. 자, 어쨌든 몸을 안 팔더라도 시급은 변함이 없다 이래요. 그러니까 저는 몸 팝니다 안 팝니다 이거랑은 가게의 시급이랑 관계가 없는 거야. 근데 몸을 팔므로 인해 가지고 이제 내가 몸 팔았던 손님은 자기를 보러 계속 가게로 와줄 거 아니야. 단골로 와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동반 출근도 해주고 양주도 시켜주고 매출은 올려줄 거 아니야. 결국에는 몸 파는 게 가게 에이스가 되고 자기가 인센티브를 많이 받기 위해 가지고 이제 영업 전략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이제 왜 돈을 많이 받냐? 별난 손님이 많으니까.
그런데 어떤 직종이든 간에 별난 손님들은 많죠. 그냥 식당을 하더라도 이상한 또라이 같은 손님들 많잖아. 그쵸? 캬바쿠라를 하든 어떤 직종이든 간에 이상한 손님들은 많이 온다. 그쵸? 그래가지고 캬바거리 왜 돈을 많이 받냐면 꾸민 비례 예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저기 미용실도 가야 되고 화장품도 사야 되고 마사지도 받아야 되고 저 헬스장도 다녀야 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급이 높은 거예요. 왜냐? 출근할 때 예쁜 옷 입고 빡시게 화장하고 머리도 세팅하고 이래서 출근을 해야지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안 예쁘면 애초에 장사가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너네들 예쁘게 꾸미고 와라. 그래가지고 그 가게에서 처음부터 돈을 많이 주는 거예요. 후질근하게 이상한 추리링 입고 출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런 복장 입고 요런 야시시한 복장 입고 가슴 드러나 이런 옷을 입고 오라고 업소녀처럼. 그쵸? 이래야지 옆에서 이런 여자가 술 따라줘야지 술도 맛이 있지. 일반인들처럼 입지 말라는 거예요. 홀복이라고 해요. 이런 거를 요렇게 알아서 구해와서 입고 와라. 물론 가게에서 대여해주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급이 되면 가게에서 대여해주는 옷은 이 옷은 전에 제가 입었던 건데, 신인들이 입었던 건데, 에이 쪽팔리지. 그쵸? 자기가 스스로 사가지고 입습니다. 돈 그 정도 많이 버니까. 그쵸? 어쨌든 이 모든 이야기를 얘가 본인이 직접 방송에서 말을 해준 거다 이거죠. 어쨌든 캬바걸은 압도적으로 예뻐야지 장사가 가능해요. 왜냐면 옆에서 술 따라주는 여자가 이뻐야지 돈이 되거든. 게다가 캬바걸은 몸을 파는 게 아니에요. 몸을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이뻐야 돼. 왜? 가지지 못하는 여자는 더욱더 비싼 값을 쳐주거든. 그쵸? 그러니까 빡총 가면 뭐 얼마 정도로 얘를 먹을 수가 있어. 그쵸? 그런데 캬바걸은 얼마를 써야지 먹을 수 있을지 몰라. 양주를 몇 병을 깠는데 내가 여기 이 가게에 쏟아부은 돈이 몇백 몇천이 되는데도 얘가 안 대주네. 와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그쵸? 게다가 이거 장사가 기본적으로 가치코이 장사예요. 유사 연애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야. 오빠 나 오빠 같은 사람이라면 정말로 결혼하고 싶어. 나 오빠 같은 사람이라면 이 일 그만둬도 된다고 생각해.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여러분 조느 방송 보고 퐁퐁남 되지 말라고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 립서비스예요. 진짜로 믿고 이딴 데 돈을 쏟아부으면 안 된다고. 에? 정신 차리세요. 그러니까 여자 경험 없고 대기업 들어가가지고 돈 많은 호구들이 이런 여자들한테 골수까지 빨아먹힌다고. 그쵸? 그리고 진짜 예뻐야 돼. 그냥 여러분 뭐 회사 다니면서 여자 직원이 이쁘다? 그 정도 수준으로는 안 돼. 존나 이뻐야 돼. 뭐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여자들보다 압도적으로 예뻐야지만 장사가 되는 업종이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비싼 화장품 미용실 상황에 따라 가지고는 성형까지도 고려해가지고 완벽한 미를 갖춰야지만 장사가 된다. 그래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급료가 높은 거다 이거예요. 그래 그러면 캬바걸 도대체 얼마나 벌길래 이런 말까지 나오냐. 그쵸? 자 일단 일본의 캬바걸의 급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요. 평균 급여가 35만원, 약 한 달에 350만원 이상 법니다. 평균 연봉이 이제 기본적으로 4천 이상 5,600만원 사이로 된다 이거죠. 일단 초임금이라고 해서 처음에 받는 일당은 10만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서 하루 일당이 기본적으로 10만원, 시급은 4천원에서 6천원 정도 한다 이거죠. 그런데 이게 평균을 내기가 힘든 게 가게마다 틀려요. 왜냐면 어둠의 업종이면 천차만별이야. 그리고 이쁘면 이쁠수록 가격이 압도적으로 상승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축구 선수랑 똑같아. 축구 선수의 평균 급여, 평균 연봉이라고 하면 말이 되냐고. 말이 안 되잖아. 적게 받는 놈은 더럽게 적게 받는데 많이 받는 놈은 엄청 많이 받는 거야.
그거랑 똑같아요. 게다가 얘네들은 평균 급여를 내기가 더 힘든 게 뭐냐면 어둠의 업종이라서 기본적으로 이거에 관해 가지고 제대로 대답을 해주는 사람이 없고 세금 계산이 잘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세금 안 떼고 현금으로 받는 경우가 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거도 더 많이 받는 애도 있고 인기가 없어가지고 더 적게 받는 애들도 있다 이거죠. 그래도 최소한 이 정도는 받는다. 왜냐? 아르바이트 구합니다 하면서 공고를 올린 사람들 보면 대부분 이런 식으로 적어두니까 아, 이 정도 이상은 받는구나. 그렇다 이거죠. 게다가 진짜 고급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캬바거리 못 배운 여자애들 중졸 고졸 요런 여자들만 하는 줄 아는데 정말로 유명한 대학교 도쿄대 나오거나 우리나라로 치면 서영고 나오거나 그런 이제 명문대학교 다니는 애들도 캬바걸로 출근하는 경우가 있어요. 학비도 벌고 용돈도 벌려고. 왜냐하면 그런 애들이 고급점에서 출근하잖아. 그러면 정말로 경제계에 유명한 사람들이 온단 말이야. 어느 대기업의 사장님, 회장님, 국회의원이 막 와. 그런 애들이랑 대화를 하려면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이제 유명하고 대단하고 돈 많은 사람들 술 따라주는데 옆에 빡대가리 여자애가 오빠 오빠 이러면 아유 술맛 떨어진다고. 그쵸? 어느 정도 지식 수준이 되고 교양이 있는 애가 이쁘장한 애가 옆에서 술을 따라줘야 된다고.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고급점에서는 안 팔리는 지하 아이돌 같은 경우 그런 애들도 요런데 출근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어쨌든 아까 말했듯이 뭐 지명 어떤 여자애 불러달라 혹은 이제 동반 출근 이러한 경우에는 손님을 직접 끌고 온 거잖아. 그쵸? 그래가지고 보너스라든지 매출을 이제 한 달에 뭐 10만 엔 100만원 이상 기록한 애는 보너스가 나온다든지 그리고 이제 호빠도 물론이고 요런 캬바걸도 랭킹이 있어요. 이달에 이제 매출 상위 랭킹 1등 2등 3등 1등 하면 뭐 씨발 막 1000만원 주고 명품백 주고 이러면서 경쟁을 시킨다는 거야. 그러면 가지고 얘들이 눈이 돌아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매출 1등 하려고 난리를 친다 이거죠. 그리고 이 캬바걸은 옛날에 일본이 세계 경제 1등 할 때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기업 뭐 100위 안에 대부분의 일본 기업이 들어가 있었을 때 그때는 캬바걸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냐면 단골 손님한테 아파트를 선물을 받아. 그 정도였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일본 경제 호황기 때는 캬바걸이 건물 막 3채 4채 갖고 있고 그래가지고 여전히 잘 나가는 캬바걸 마담들이 있어요. 경제계 인사들이랑 다 알고 지내고 그때 사둔 건물을 지금까지 유지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대출해서 보유하고 있던 건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막 버블 경제 해가지고 부동산 나락갈 때도 나는 내 건물이니까 그냥 갖고 있었던 거야. 술집 여자가. 그래가지고 여전히 잘 나간다 이거죠. 어쨌든 몸 파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말 잘하고 눈치 좀 있고 배려심 있고 술 마시는 사람 재밌게 기쁘게 편안하게 그렇게 서비스를 해주면 돈을 존나게 많이 벌 수가 있다 이거죠. 어쨌든 뭐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늙고 못생기면 못하는 장사입니다. 20대 아슬아슬하게 30대 초반까지는 할 수 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생일 지나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0대 중반 후반 되면 늙은 게 티가 나면 못하는 일이에요. 니들도 할 수 있냐고 무슨 빡통 같은 소리 하고 있어. 거울이나 보고 그딴 소리 하세요. 개소리 하고 있어 진짜. 자 30대 40대부터는 캬바쿠라가 아닌 스낵바나 펍으로 가요. 이게 뭐냐면 그냥 늙은 아줌마들이 술 장사하는 거 있잖아. 그런 데로 간다 이거죠. 어쨌든 유사연의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얼굴 이쁘고 몸매도 좋아야 되고 가슴이 강조되는 그런 홀복 입고 장사를 하는 거다 이거죠. 그리고 이것도 여자들이 많은 직장이라서 인간관계도 좋아야 돼요. 아니면 왕따를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자들끼리 경쟁 심리도 있고 파벌 싸움도 있고 이래가지고 왕따를 많이 당해요.
그래가지고 막 서브컬처의 작품들 보면 여기에서 신입으로 들어간 여자가 젊고 예쁘니까 왕따를 많이 당해요. 그런데 이제 이 가게의 에이스인 언니가 신인들을 챙겨주는 거야. 이제 자기 돈, 자기 지갑에서 돈 꺼내가, 너 여기에서 살아남고 싶으면 그 얼굴로 나오면 안 돼. 내가 가게 소개시켜 줄 테니까 여기 가서 내 이름 대고 미용 받아, 머리 세팅하고 화장도 해달라고 해. 그리고 옷도 사서 입어. 너 보니까 어디에서 옷 사니? 너 그딴 데서 옷 사지 말고 내가 알려준 가게로 가. 내 이름 대고 가면 해줄 테니까. 이러면서 이제 그 언니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화려한 데뷔를 하게 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작품이 전개되는 경우가 흔한 스토리다. 이거죠. 어쨌든 얼굴만 이쁜 게 아니라 영업도 하고 서비스도 좋아야지 매출을 올릴 수가 있어. 인간관계도 좋아야 되고 사교성도 좋아야 된다. 정치질도 잘해야 된다. 살아남기가 쉬운 동네는 아니다. 이거죠. 전우 언니 고마워요. 어쨌든 그런 업계다. 이거죠. 한국에서도 똑같이 이런 이제 작품들이 있어. 뭐였더라? 웹툰이었는데 뭐 너네들의 낮보다 뭐 나의 밤이 더 아름답다 뭐 이런 거 뭐 있었는데 뭐 궁금하시면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요게 이제 유튜브 채널이니까 궁금하시면 가서 보세요. 이 창녀 누나가 도대체 어떤 식으로 버튜버 방송을 하는지 궁금하시면 직접 가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이걸로 끝!